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파트 1 기본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ITQ 한글 강의를 맡게 된 강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학원 강사, 또 실무에서 전산 총무 담당자로 근무를 하면서 그 어떤 강사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고 또 쉬워하는지, 더불어서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5, 60대 분들, 중장년층까지 ITQ라고 하는 자격증을 합격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든지 간에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자격증 취득은 어렵지 않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만약에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선생님의 강의가 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체크해야 될 거는 내가 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ITQ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이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열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 ITQ 시험 소개입니다.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증이고 어떠한 형태로 시험을 풀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ITQ 한글 자격증 2022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TQ라고 하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사무 자동화, OA 자격증, 이러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자격 시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기초반이라던가 또는 여러분이 컴퓨터 학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컴퓨터 자격증이 ITQ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필기라고 하는 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100%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또는 이력서를 적을 때 다양한 용도로 자격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015 자격증 번호로 부여가 되어져 있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총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시험은 500점 만점, 그러니까 전체 배점이 500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00점 만점 중에서 A등급은 400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B등급은 300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C등급은 200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00점, 300점, 200점 이상 배점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별로 등급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B등급, C등급보다는 당연히 A등급이 나중에 OA 마스터 자격증이라던가 또 실무에서 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A등급을 목표로 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에서 만든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과 국가기술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나 ITQ 자격증 땄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세부적인 디테일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면 끝이 어딘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예제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건데, 이 출제 문제를 보고 ITQ 한글 시험은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앞인 숲을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ITQ 한글 시험에서 가장 먼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스타일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도 너 스타일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문서에서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글자에 대한 모양과 문단에 대한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글자에 대한 모양을 바꾼다거나 크기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백을 설정한다거나 문단의 간격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걸 또 문단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미리 서식을 등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클릭 한 번으로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말이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르니까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나오는 거구나. 흐름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 형태를 보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죠. 영어, 한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글자, 문단 모양에 대해서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부분이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영어 타자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표 부분과 차트 부분으로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세부적으로 표와 차트가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만 잘 만들어도 안 되고요. 차트만 잘 만들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이어지는 문제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에 대한 정렬 작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경색, 계산 기능, 캡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표를 생성하는 작업부터 첫 번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 안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나타내는 데이터, 보통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제목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런 문자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조건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 정렬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셀에 대한 배경색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다가 계산 기능 적용해서 뭐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캡션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 표현하는 부분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러프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트 부분인데요. 만약 이걸 번호로 따진다면 표 같은 경우에는 2-1번 문제가 되는 거고 차트는 2-2번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차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차트를 만드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표에 있는 데이터, 정확히 말하면 요 노란 색깔 영역에 있죠.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차트 데이터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작성 능력, 평가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차트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종류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도 뭐 가로형 차트가 있을 것이고 세로형 차트가 있을 것이고 뭐 도넛형 차트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차트가 있을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로 또는 세로형 차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종류에 대한 설정, 그리고 뭐 제목이라던가 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세부적인 축제목 설정하는 거,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고요. 범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요소가 어떤 항목들인지는 제가 차트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가 초록 색깔로 색칠한 텍스트가 있죠. 요게 이제 새롭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요게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아니었는데 제목 속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게 바뀌어졌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좀 명확하게 데이터 조건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부분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전 버전에 출제된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참고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조건이 되겠습니다. 3번 조건은요,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2개의 수식이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막 시험 문제지, 수학 문제지 같은 거 보면 되게 어려운 수식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컴퓨터로 입력했을까 궁금했는데 바로 수식 편집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제가 뭐 수학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런 식에 대해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각각의 식을 여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방법만 설명드릴 거고 각각 부분별로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조건 살펴볼게요. 4번 조건이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배점이 크죠. 110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조건도 못하게 되면 점수 자체를 굉장히 A등급은 불가능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도요, 상단에 있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글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는 말 그대로 텍스트 상자 안에 글자가 들어간 그러한 형태를 글상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MS 오피스 계열,
뭐 워드라던가 파워포인트, 엑셀에서는 텍스트 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한글 프로그램 계열에서는 글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상자를 삽입하는 부분,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는 부분, 뭐 도형을 삽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좀 잘리긴 했는데 수질 오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글맵시라고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글자가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약간 회전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텍스트가 글맵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안에 이렇게 글자를 넣는 부분들, 그리고 뭐 도형이 여러 개 있다면 그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간격 등을 일정하게 보이도록 설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요 간격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뭐 엄청나게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도형은 엄청 붙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배치하는 부분이 우리 조건의 출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서식을 설정하는 부분, 선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점선으로 설정한다던가, 채우기 색을 어떤 특정 색으로 하거나 비우거나, 글꼴을 설정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서식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게 되는 부분이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요, 배점이 200점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가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문서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깔끔한 문서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쭉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머릿말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덧말이라고 해서 글자에 대한 조그만한 글씨 넣는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 글자의 첫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단 첫 글자를 장식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삽입하는 기능들 있고요. 그 다음에 각주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고, 한자를 삽입하는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자표, 말 그대로 이렇게 특수문자 넣는 기능이라던가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점을 넣는 이런 글꼴 설정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번호를 매긴다거나,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을 설정하는 줄 간격을 설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하는 이러한 부분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문제 2-1번 요 표작성 능력 평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선에 대한 설정을 좀 중점으로 했다면,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표는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색깔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색을 표현하는 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설정을 한다거나 셀을 하나로 병합을 한다거나 합치는 기능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출제 요소 중 하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이렇게 끝나는 데이터,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장평이라던가 정렬, 그리고 각주에 대한 설정, 번호 매기기. 그래서 우리가 문서 같은 거 보게 되면 현재 쪽이 몇 쪽인지 페이지 번호 넣잖아요. 그러한 번호 매기기 기능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빠르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는 스타일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영어 데이터와 한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스타일을 추가하고 적용하는 문제. 이게 문제 1번, 50점, 10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 문제 2번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표를 만들고, 내용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정렬하고, 택을 채우고,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캡션을 넣는 이러한 부분이 2-1번 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2-2번 차트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표 데이터 일부분 가져와서 차트를 만들고 종류 설정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글꼴 설정하고 축 제목과 범례와 같은 이러한 조건에 맞게 차트에 대한 설정 작업을 하는 부분이 2-2번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조건은 수식 부분이었죠. 100점은 40점이었고요. 요거는 사실 약간 운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어떤 때는 조금 수식이 간단한 수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생소한 수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수식이 많이 출제되는구나 이런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4번 조건이었습니다. 4번 조건은 110점에 해당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기 도구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글상자라던가 그림 넣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뭐 자르기를 한다거나 효과를 설정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도형 안에 글자를 넣는다거나 배치를 설정한다거나 서식을 설정하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 100점, 200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를 쭈루루룩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이터, 한글 데이터를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머릿말 넣고 위에서부터 조건대로 하나씩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덧말도 넣고 머릿말도 넣고 문단 첫 글자 장식도 넣고 그림도 넣고 각주도 넣고 한자도 넣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자표, 특수문자를 넣고 글꼴을 설정하고 줄 간격과 데이터에 대한 문단 번호 매기는 거 마지막으로 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글꼴 설정하고 각주와 쪽번호 매기기까지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ITQ라고 하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격증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배점이 500점 만점에 200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3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면 뭐 건너뛰고 해도 상관없겠죠. 뭐 다른 부분이 완벽하다라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100% 문서를 완벽하게 풀려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60분이라는 시간이 타이트할 거예요. 그래서 6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각각의 항목을 뭐 1번 조건, 이 스타일 부분을 몇 분 안에 끝내는지 2번 조건, 표와 차트를 몇 분 안에 끝내는지 3번 조건, 수식을 몇 분 안에 끝내는지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데이터 입력은 몇 분이 걸리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셀프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봐드리는 거면
타자 연습도 같이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자 연습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타자 속도가 정해지면 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뭐 게임도 하실 수 있고 타자 연습도 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타, 한글 모두 다 타자 연습하셔서 한글 타자는 250타 이상, 영어 타자는 최소 150타 이상 속도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대략적인 느낌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세부 조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